소식은 빠르게 흘렀다. 법무사에서 나온 지 2시간 뒤 아들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벌써 그렇게 빨리? 빨리 할수록 흔들림이 적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저녁 내 거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다. 커튼 너머로 노을이 깔렸다. 며느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 입장에선 그렇겠지. 아니요,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입장에서요.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상의는 지난 몇 달 동안 충분히 했다. 너희 말도 들었다. 나는 내 말을 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었다. 말끝이 차가워졌다. 차가움은 나를 보호했다. 그러나 보호는 때로 벽이 된다. 며느리의 눈가에 서운함이 번졌다. 전 그냥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이미지도 관리도. 이미지. 나는 그 단어를 따라 중얼거렸다. 이미지 좋지. 그런데 사람은 이미지로만 살진 않는다. 사람은 냄새로도 산다. 냄새를 모욕으로 쓰면 이미지는 칼이 된다. 아들이 손을 들었다. 그만해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아들의 손을 바라봤다. 어릴 때 그 손은 내 손바닥만 했다. 지금은 내 손등보다 크다. 그런데 아직도 보호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잠시 침묵. 벽시계가 똑 하고 울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부로 수탁기관에 건물을 맡겼다. 나는 평생 거주하고 임대 수익 일부를 받는다. 너희는 지금 당장은 손댈 수 없다. 대신 손자들에게 길을 만들었다. 20살, 25, 30. 3번에 나눠서 수익권이 열린다. 공부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싶으면, 그때 자기 발로 서게 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집 운영은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운영은 수탁기관이 한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운영해라. 그게 더 어렵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무례했어요? 냄새 얘기 다들 하는 말이에요. 저는 관리 차원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 기억나지? 방 안 공기가 순간 얇아졌다. 며느리는 눈을 깜박였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농담이었고.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50억짜리 건물 명의를 바꿔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응.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도 있었지. 작은 모욕들, 작은 무시들. 다만 내가 모른 척 넘어갔을 뿐. 마지막 장면은 늘 사소하다. 그런데 영화는 그 장면으로 끝난다. 아들이 일어섰다. 난 지금은 말 못하겠어. 그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다 말고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가 심장을 눌렀다. 나는 혼자 남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낮지만 날카롭게.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 들어와 냄새를 바꾸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머니, 냄새가 너무 강했어요. 제가 지워진다고 느꼈어요. 나는 멈췄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진심이 처음으로 내게 닿았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지워졌구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 장면이 바뀔 줄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문장 사이사이가 모래처럼 거칠었다. 가족 배신, 관계 파탄, 아이들 생각, 주변에서 뭐라 할지. 나는 화면을 끝까지 읽었다. 대답을 길게 쓰지 않았다. 알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정은 바꾸지 않는다. 점심 무렵 수탁기관 담당자가 전화를 했다. 규정상 통지 절차, 임대차 계약 재확인, 세입자 설명회 일정. 나는 일정표를 받았다. 오후엔 세입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설명했다. 1층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 한 그릇을 건넸다. 엄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 원장은 눈물을 훔쳤다. 선생님,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 빚 갚을게요. 4층 스튜디오 청년은 두 손을 깍지 껴 맞았다. 대표님 아니, 어머니. 그는 쑥스러워했다. 건물은 숨을 쉬었다. 계단은 내 발걸음에 박자를 맞췄다. 똑. 저녁이 되어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내일 잠깐 혼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라고 답했다. 그 다음 칸에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밤새 가다듬었다. 미안해와 고맙다와 부탁한다가 한 줄에 올라타 서로 자리를 다투었다. 나는 세 단어를 나란히 적었다가 지웠다. 대신 이렇게 남겼다. 내가 내 아들이라 다행이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는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강을 가로질러와 코끝을 찔렀다. 아들은 모자를 눌렀었다. 엄마, 어제 여보가 심했지. 나도 좀 벅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벅참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으면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먼저 하게 되더라. 여보도 그랬겠지.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내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 지킬게. 근데 우리 사이 끊지 말자. 끊지 않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나는 와라라고 답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거실을 환기했다.
냄비 뚜껑을 열어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을 식혔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그 소리에 나는 오래 참아온 울음이 목 뒤에서 서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잠깐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왔다. 어서 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 냄새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를 2대 틀었거든. 밤은 길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며느리와 나는 마주 앉았다. 말수가 줄었다. 말 대신 손이 움직였다. 나는 차를 따랐다. 그녀는 컵 받침을 정리했다. 어머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사과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 제 입으로 나왔어요. 제가 저를 변명하느라 그 말의 무게를 피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맙다. 근데 명의는 정말 돌릴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자. 냄새와 향, 오래된 것과 새 것, 섞는 법을.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멀리 고가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연필심처럼 얇게 빛났다. 그 빛이 이어져 선을 만들었다. 선은 길이 되고 길은 방향이 된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무너지던 내 심장은 다시 박동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나는 속삭였다. 명의를 바꿨다. 하지만 더 크게 바꿔야 할 건 말의 방식이다. 내 입이 우리 집의 냄새가 이 집의 말을 이끌 것이다. 천천히, 정확히, 사람답게. 한 달은 길고도 짧았다. 서류의 잉크가 마르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마음에 잉크가 마르는 데는 계절이 필요했다. 나는 내 냄새를 조금 낮추기로 했다. 며느리는 자기 향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 낮춘다는 건 포기와 달랐다. 서로의 넓이를 재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틀 뒤 2층 네일샵. 아세톤 향이 공기를 지배했다. 며느리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초음파 가습기가 분무를 내뿜었다. 사장은 반짝이는 샘플팁을 보여주며 웃었다. 요즘은 향 없는 베이스도 있어요. 임산부 손님들 좋아하시고. 며느리가 물었다. 사장님, 손님들 반응 어때요? 향 약한 날은 오래 앉아 계시죠. 근데 또 약하면 샵 냄새가 안 나서 시술 느낌이 별로라는 분도 있고. 참, 중간이 어려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도 그렇지. 중간이 제일 어렵지. 며느리는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적었다. 브랜드 향을 정하되 농도와 시간, 환기 루틴을 표준화. 그녀의 말이 업무 모드로 흐를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말했다. 우리 건물도 향 루틴을 만들자.
강약 조절, 시간대, 층별 성격에 맞춰.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진짜다. 내가 설계해라. 단, 사람 냄새를 덮지는 말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이제 확신의 초입처럼 보였다. 3층 학원에서는 분홍 칠판 앞에 서 있던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다 우리를 보자 얼굴을 폈다. 선생님, 요즘 등록이 다시 조금씩 늘어요. 향 때문인지, 소문 때문인지. 소문? 내가 물었다. 여기 건물 사모님이 세입자들을 지킨다고, 임대료 안정적으로 가고, 관리도 잘 된다고. 엄마들이 그런 소문에 약해요. 안정이 향기니까. 나는 며느리를 흘깃봤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얇고 견고한 미소.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4층 스튜디오에서 청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명 열이 공기를 데웠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케이블을 피해 걸으며 말했다. 팬과 열을 관리를 잘하면 향도 덜 돌아요. 라이브 시작 전에 3분 환기, 끝나고 7분 환기. 청년이 고개를 까딱했다. 대표님, 체크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지킬게요. 그가 대표님이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등줄기가 고다졌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들으며 주머니 속손을 꽉 쥐었다는 걸 나는 그날 저녁 그녀가 건넨 메시지로 알게 됐다. 오늘 대표님이란 말 듣고 기뻐했어요. 어머니 앞이라 내색 못했지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다. 기뻐하는 내 냄새 나도 맡았다. 우리는 저녁마다 작은 공부를 했다.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3개를 놓고 디퓨저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라벤더, 베르가못, 시더우드. 향을 맡고 한 줄씩 적었다. 라벤더 길게 남는다. 피로를 덮는다. 베르가못 첫인상 좋다. 금방 사라진다. 시더우드 무게중심. 향은 맑았네. 내가 중얼거렸다. 첫말, 중간말, 마지막 말. 며느리가 웃었다. 그래서 대본이 필요한가 봐요.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하니까. 그녀가 웃을 때 나는 그녀를 내가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향수가 뒤엉킨 식장. 나는 그때도 그녀의 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다. 내 향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 오만하게 믿기도 했다. 그 오만이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그걸 인정했다. 인정은 자존을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장을 보자고 했다. 김치 재료 같이 고를래요? 우리는 마트 야채 코너에 서서 배추를 만지고 무의 무게를 재고 파의 뿌리를 살폈다. 며느리가 조심조심 손끝으로 배추를 눌렀다. 딱딱한 게 좋은 거죠. 밑동은 무거워야 물이 많지. 고춧가루는 어머니가 쓰시는 나는 한 포대를 들어 올렸다. 이거다. 볶은 멸치 향처럼 고소하고 싸구려처럼 톡 쏘지 않는. 우리는 장바구니를 밀었다. 그녀의 보폭이 내 보폭에 맞춰 살짝 느려졌다. 나는 내 속도를 반복,
더 빠르게 했다. 중간을 만든 건 발끝이었다. 김치날, 부엌은 전쟁터였다. 빨간 양념이 사방에 점처럼 튀었다. 며느리의 손등에 빨간 점이 앉았다. 그녀가 웃었다. 오늘은 냄새 얘기 안 할래요. 그래. 대신 맞이 얘기하자. 우리는 배추 속을 벌리고 양념을 넣었다. 그녀가 한 톨 한 톨 신중히 퍼담을 때 내 젊은 날의 한숨이 이상하게도 위로받았다. 누가 내 고단함을 보듬어 준 건 아니었다. 그저 누가 내 일을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반복이 나를 살렸다. 잠깐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그날 엘리베이터. 응. 내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를 냄새로 규정하면 내가 우위에 서는 느낌이 들어요. 안전해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더 불안했어요. 여기에 내가 들어와 살 자리가 있는지, 어머니 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진 않을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고춧가루 향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도 그랬다. 너 들어오고 내 이름이 집 안에서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지. 그래서 더 크게 끓였고, 더 진하게 절였고, 더 오래 남게 만들었어. 내 냄새를.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움직였다. 손의 움직임이 말을 대신했다. 손등의 빨간 점들이 우리의 합의문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유서처럼 오래된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찢었다. 그리고 적었다. 양의 서량지의 쇼. 양을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글. 내일 며느리에게 읽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먼저 왔다. 어머니, 우리 건물 이름 바꿔볼까요? 이름, 향담쌍단 빌딩. 향기로 대화한다는 뜻. 나는 말없이 웃었다. 혀끝에서 달큰한 맛이 났다. 김치 속 마늘의 잔향일까? 그녀의 제안이 준 설렘일까? 어쩌면 둘 다였다. 좋다. 그러나 간판은 오래된 글씨체로 가자. 기억은 그대로 둔 채 대화만 새로 배우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향이었다. 과하지 않았고 오래 갔다. 간판 교체식 날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간판 천을 살짝 들었다 놨다. 향담쌍탕. 검은 먹 같은 글씨가 햇빛에 번쩍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1층 사장은 국물 대신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3층 원장은 아이들과 손가락 하트 사진을 찍었다. 4층 청년들은 드론을 띄웠다. 드론이 하늘에서 향담을 훑었다. 화면을 보던 며느리가 내 팔을 툭 쳤다. 어머니, 예뻐요. 예쁘다. 오래 갈 거다. 그때였다.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다가왔다. 목소리가 컸다. 여기 냄새 민원 들어왔어요. 음식 냄새가 골목으로 다 새어나온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장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민원 접수 번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말했다. 여기. 어젯밤. 익명. 나는 사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우리가 설명한다. 근데 사장이 더듬거리자 내가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우리는 민원 담당자와 건물 뒤편 102구 앞으로 이동했다. 바람의 결이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환기 시간, 필터 교체일, 102구 방향. 하나씩 보여줬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원칙대로 하신 건 맞네요. 다만 요즘 민원이 예민해서. 그래서 저희가 향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점심 피크 타임에만 사골향이 강하게 돌고 그 외 시간에는 중성화. 디퓨저는 공용부에서만 20분 단위. 환기는 사선 순환. 조리 시간 외에는 102구 댐퍼를 닫고. 담당자는 몇 가지를 더 물었다. 며느리는 막힘없이 답했다. 나는 옆에서 사장을 감쌌다. 사장 손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좋습니다. 개선 권고로 마무리할게요. 기록만 남기겠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섰다. 사장이 울컥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어르신 사모님 아니, 두 분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우리 집 국물은 동네의 재산이다. 지키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켜요. 방법도, 말도, 냄새도. 행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양복 재킷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 내 와이프가 더. 아들은 옆에 그녀를 보았다. 그들의 눈이 잠깐 닿았다. 부부의 눈빛은 길다란 실 같다. 잡아당기면 멀어질 때도 있지만 적당히 느슨하면 오래 간다. 아들이 망설이다가 내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하얀 종이에 깨끗한 글씨. 향담 어린이 책 모임 운영한. 엄마, 3층 학원 옆 빈 공간. 우리가 월 1회 아이들 책 모임 하려고. 윤재, 윤하도 같이. 여보가 기획했어. 냄새 말고 향 기억 만들자고.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끌어안았다. 해라. 대신 간식은 1층 국수집에서. 웃음이 퍼졌다. 웃음도 향이다. 금방 사라지지만 남는다. 일주일 뒤, 첫 책 모임 날. 작은 방에 아이들이 앉았다. 바닥은 푹신했고 공기는 맑았다. 며느리가 낮고 느리게 책을 읽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뒤로 누군가 다가왔다. 맞다. 그 이웃 엄마.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와 함께 서 있던 그 엄마였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코를 막아서. 나는 고개를 저어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사는데 냄새가 없으면 그건 병원이지. 그녀가 웃었다. 근데 이곳은 향이 좋네요.
고맙소. 그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다. 방 안에 아이들의 숨 냄새가 한껏 차올랐다. 나는 등을 펴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빛이 내 발끝을 따라왔다. 그날 밤 수탁기관에서 정기 점검 보고서가 도착했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임대료 동결 조항 준수, 층별 환기 준수,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마지막 줄. 수익 배분 윤제유나 교육 목적 사용 내역 확인.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다. 강 위로 안개가 얇게 깔렸다. 멀리 고가도로의 불빛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였다. 나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다. 3번. 여보, 여보, 여보.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결심 하나를 바꿨다. 나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평생 거주권은 그대로. 임대 수익 배분에서 5%는 향담 모금함으로 돌릴게. 동네 아이들 책, 세입자 긴급자금, 네일샵 안전장비, 스튜디오 청년들 장비 렌탈. 운영은 내가 맡아. 단, 공개 회계.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 제가 맡을게요. 매달 보고 드릴게요. 약속.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약속은 냄새가 없다. 그러나 지켜지면 향기가 된다. 그 향이 집을 채운다. 봄이 왔다. 골목에 목련이 피었다. 1층 국수집 앞에 작은 화분이 놓였다. 라벨엔 며느리의 글씨가 있었다. 향담 화분 1호 국물 시키기. 옆 농담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은 나를 늘 젊게 만든다. 며느리와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건물 계단을 함께 걸었다. 1층부터 5층까지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계단참에서 멈춰 창을 열었다. 그때마다 서로의 말도 조금씩 열렸다. 그녀는 회사 일을 이야기했고 나는 오래된 세입자들의 사연을 들려줬다. 두 이야기가 겹쳤다. 겹치면 문장이 된다. 우리의 문장이 늘었다. 어느 토요일 5층 앞에 다다랐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언젠가, 정말 먼 언젠가 제가 어머니 냄새를 그리워할 날이 올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올 거다. 냄새는 기억의 집이다. 내가 언제 외로우면 내 김치 냄새나 사골 냄새나 겨울 햇살 냄새 중 하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간다. 그녀가 웃다가 눈시울을 훔쳤다. 그때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있지. 나는 문을 열어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새 김치 한 포기를 꺼냈다. 적당히 익은 맛. 우리는 작은 접시에 나눴다. 며느리가 한 입 먹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이 맛. 이 냄새.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고요하게 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삶의 고단함이 그 종소리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부드럽게 방을 채웠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잊지 않고 천천히 읽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인생 극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저 놓치는 할망구 냄새나서 못 살겠어. 진짜? 엘리베이터 문이 덜컥 닫히며 금속 틈새로 그 말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겨울빛이 계단참에 눌어붙은 먼지를 반짝이며 떠올렸고 내 장바구니 속 무 하나가 굴러 소리를 냈다. 코끝엔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오래된 고무 패킹과 차가운 철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뒤통수에 손을 얹었다. 목덜미가 뜨겁고 가슴이 서늘했다. 냄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냄새로 산다. 그런데 얘는 오늘 내 삶을 한 줄 냄새로 재단했구나. 내가 평생 쥐고 있던 열쇠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게를 달리했다. 모욕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노후와 손자들의 미래를 향해 던져진 그 무심한 말은 이 집안의 판을 갈아엎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금고에서 등기 서류 묶음을 꺼냈다. 그래, 냄새가 난다. 돈의 철록 냄새, 계약서의 잉크 냄새, 그리고 끝내는 사람의 마음이 뒤집히는 냄새. 그 일은 50억짜리 우리 건물의 명의가 바뀌던 겨울 직전에 시작됐다. 나는 올해 69. 남편 먼저 보내고 마포의 오래된 골목 끝 삼각지 모양 대지 위에 선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을 지켜왔다. 1층은 국수집, 2층은 네일샵, 3층은 영어학원, 4층은 공실이 자주 났다가 요즘은 작은 영상 스튜디오가 들어왔고 5층은 내 집이다. 새벽마다 마포농 수산물 시장까지는 못 가고 동네 마트에서 묵직한 무와 파를 골라 양손에 들어오곤 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올릴 때마다 왼쪽 손목에서 오래된 통증이 꿈틀거렸지만 나 아직 멀쩡하다는 말을 손목으로, 허리로, 걸음으로 증명하듯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38. 은행 다니고 바쁘다며 늘 시간에 쫓긴다. 며느리는 34.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한다며 맨날 브랜드와 이미지를 입에 달고 산다. 첫 손자 윤재는 7, 둘째 윤아가 4. 둘 다 향이 강한 걸 싫어해 집에 올 때면 소독제를 뿌리고 온다는 말을 며느리가 자랑처럼 내뱉을 때가 있다. 나는 웃었다. 깨끗하면 좋지. 그 말 다음에 근데 어머니, 김치 냄새는 좀 하고 이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웃었다. 김치 냄새는 내 숨 같은 것이었고, 된장 끓는 냄새는 내 젊은 날의 배고픔을 버티게 해준 밧줄이었다. 그 밧줄의 냄새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불쾌한 오염이라니 세상은 늘 다른 이름표를 붙였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네와 저녁을 먹었다. 대부분은 내가 반찬을 한가득 싸 들고 내려가는 쪽이었다. 차에서 냄새 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면 나는 반찬통을 더 단단히 묶었다. 다음엔 냄새 안 나는 반찬으로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눈가에 휴대폰 조명을 반짝였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지 그 반짝임이 내 밥상의 빛을 가져가는 것 같아 잠깐 어지러웠다. 아들은 그럴 때면 내 눈을 흘깃 보며 여보, 엄마 힘들게 준비하셨는데라며 대충 수습했다. 수습. 내 삶이 누군가의 무대 뒤 정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건물 이야기는 여름부터 슬금슬금 흘렀다. 어머니, 요즘 상가 공실 많다잖아요. 금리도 올랐고, 차라리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며느리는 기사 링크를 줄줄이 보냈다. 상가 공실률 사상 최고, 자영업의 몰락, 노후 대비, 현금이 답. 그걸 읽고 나면 서늘한 기운이 발 뒤꿈치에서부터 올라와 허리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임대료 들어오는 날과 관리비 나가는 날을 번갈아 보며 내 살림이 아직은 서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말처럼 언젠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도 매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오전에 세입자들 관리비 고지서를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3층 학원 원장은 등록금이 줄었다며 임대료 인하를 부탁했고 2층 네일샵 사장은 재료값이 올랐다며 다음 달을 약속했다. 1층 국수집 사장님은 내게 국물 한 그릇을 건네며 엄니, 여기서 버틴 지가 벌써 14년이에요.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하고 웃었다. 그 웃음 안에 기운이 있었다. 국물 김이 내 얼굴을 덮었다. 뜨겁고 따뜻하고 살았다. 오후엔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가능하실까요?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런 말은 대개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소식을 데리고 왔다. 그래도 발걸음을 돌렸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집에서 집은 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이 희미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나. 가까이 들여다보니 아닌 듯했다. 주름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안에 며느리와 이웃 엄마 하나가 서 있었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가 발을 부르르 떨었다. 내가 안녕하고 인사할 틈도 없이 그 엄마가 고개를 돌려 코를 움찔거렸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귓속말 같은 소리로 그러나 너무 선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어우, 저 노친네 할망구 냄새나서 못 살겠어. 진짜. 순간 시간을 붙든 실이 툭 끊어졌다. 그 말의 주인이 며느리라는 걸 내 귀는 알면서도 내 가슴은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맞나, 내가 서 있는 층이 맞나, 발바닥이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내 앞에서 그대로 지나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조금 더 세게 쥐었다. 파가 비죽 나온다. 뾰족한 초록 끝이 내 손등을 긁었다. 이건 내가 놓쳐선 안 되는 상처다. 머릿속에서 한 줄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아파트 단지의 말끔한 타일,
바닥 위로 겨울빛이 기울었다. 금속문이 닫히고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입이 열렸다. 그래, 냄새. 그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나를 설득하는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집 거실에는 팬톤 컬러로 칠한 듯한 쿠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공기청정기가 숫자를 뱉고 디퓨저에서 레몬그라스의 향이 퍼졌다. 나는 신발을 꺾이지 않게 벗고 양말을 반듯하게 맞춰 놓았다. 의식처럼.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는 빠르게 말하고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들은 늦는다고 했다. 중요한 얘기는 결국 내 마음 한복판에 겨누어진 채 시작될 판이었다. 어머니, 우리 이번에 세금 상담을 받았는데요. 며느리는 태블릿을 펼쳤다. 지금 건물 명의가 어머니 단독이니까 상속세가 너무 커요. 미리 증여를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매매 형식으로.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바꾸면 그녀의 말은 정확하고 친절했다. 숫자는 객관적이라는 듯한 얼굴로 화면에 줄줄이 섰다. 나는 내 손등의 반점들을 내려다봤다. 한 점 한 점이 가을밤 대추처럼 박혀 있었다. 나를 지나온 시간들, 내게 남은 냄새들, 내 가게에서 끓여낸 국물의 김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관리나 세입자 문제도 우리가 대신하고요. 어머니는 편히 취미 생활도 하시고,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 귓속말이 내 귀에서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너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 했니? 며느리는 눈썹을 올렸다. 네. 아니에요. 그냥 애 엄마가 냄새 난다고 해서 농담이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김장하셨잖아요. 그녀는 싱긋 웃었다. 하얀 치아 사이로 향기 없는 말들이 지나갔다. 내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고였다. 그날 밤 내 방 금고를 열었다. 등기부등본이 묶인 고무줄을 풀었다. 결혼증명서, 남편의 사망진단서, 건축허가서, 은행 근저당 말소 서류, 손끝이 종이에 모서리를 스쳤다. 종이는 냄새가 난다. 오래 묵힌 서류는 눅눅한 먼지와 잉크, 그리고 손때의 냄새를 품고 있다. 나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내 삶의 필름을 거꾸로 돌렸다. 시장의 어둑한 새벽, 첫 상가 세입자와 나눴던 떨리는 악수, 남편과 밤을 꼬박 세워 도면을 보던 그날들. 내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무엇을 누구에게 넘겨줄지. 다 쓰러져가는 가게에서 꾸역꾸역 손님들을 안치던 내 고집. 그 고집을 누군가는 냄새라고 불렀다. 그래, 냄새는 쉽게 씻기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건물 계단을 한 층씩 걸어 올라갔다. 1층 국수집 문을 열며 인사를 했다. 김이 훅 끼쳤다. 엄니, 오늘도 팔팔 끓였어요. 사장은 웃었다. 내 눈가에 주름이 풀렸다. 향은 나를 안심시켰다. 2층 네일샵 문 앞에는 반짝이는 스티커와 새로 들어온 젤 컬러 차트가 붙어 있었다. 3층 학원에서는
아이들 소리 대신 원장의 한숨이 복도에 흘렀다. 4층 영상 스튜디오 문틈으로는 LED 조명빛이 새어 나왔다. 세상은 냄새와 빛, 그리고 소리로 살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때로는 관리인으로, 늘 도망치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도 올라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어제 얘기 들었죠? 세무사님이 그러는데 빨리 움직일수록 좋아요. 우리도 준비할게요. 나는 그래라고만 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아이는 내 등을 치고 엄마 최고라던 초등학생 때에 그 아이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그 옆에 서서 단단한 표정을 지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냄새를 만드는 이는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 며느리였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좀먹는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모욕은 오히려 나를 또렷하게 만든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이 내 어깨를 곧게 세웠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A사 용지의 펜으로 적기 시작했다. 증여, 매매, 기부, 신탁, 명의 변경 사유, 후견인 지정. 글씨가 점점 가지런해졌다. 과장된 복수극이 아니라 내 삶이 원하는 균형을 찾는 일. 나를 냄새라고 부르는 입술에게 주는 응답. 예의 바르되 단호한. 나는 사람의 삶을 숫자와 이미지로 줄 세우는 방식에 늘 서툴렀다. 그렇지만 이 판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집 주인, 건물주, 아내였고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인 사람. 그 모든 이름은 오래 버틴 냄새가 밴 이름이었다. 밤 11시 창문을 열어 겨울 공기를 들였다. 멀리 강바람이 낮게 웃고 인근 고가도로 위차들이 흘렀다. 냄새가 섞였다. 응축된 배기가스에 누군가 삶은 고구마의 달큰한 향, 소미불에서 나는 햇빛 냄새까지. 나는 코로 길을 찾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몸이 안다. 손끝이 떨림을 멈췄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도장 케이스를 열었다. 붉은 인주가 빤히 나를 봤다. 그 빛이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긴장을 깨웠다. 다음 주면 설이었다. 설이면 가족이 모인다. 며느리는 음식 냄새가 싫다며 늘 식당 예약을 했다. 나는 동의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식당에서는 냄새가 요리의 향이 되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냄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름표가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이제 정확히 안다. 그러나 이번 설은 다를 것이다. 식당이든 집이든 상관없다. 나는 내 입으로 내 결정을 말할 것이다. 누구의 얼굴을 보든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등기 서류 묶음은 가벼워졌다. 아니, 내가 무거움을 들 수 있게 강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사람의 얼굴을 불렀다. 남편, 오래된 세입자들, 손자들, 그리고 며느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3번 불렀다. 내 이름에는 아직도 잔열이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내 등을 밀었다.
내일 아침 등기소에 전화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에게도.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에 어스름한 그림자가 맴돌았다. 어우, 저 노친네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아졌다. 아주 작아져서 마침내 내 귀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리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내 자리, 내 이름, 내 냄새. 설 전날 장보기가 끝나고 비닐 장갑을 낀 채 무채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했다. 탁, 탁, 탁.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심장을 눌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넣었다. 손에 고춧가루가 물들었다. 빨간색은 늘 나를 침착하게 했다. 막막할수록 색이 나를 붙잡았다. 김치통을 닫고 가장자리를 닫고 냉장고 문을 천천히 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내일은 식당 예약했어요. 냄새 배면 애들이 힘들어해서요. 짧은 문장, 정확한 이유. 나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말끝을 둥글게 만들었다. 둥근 말은 둥근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둥근 말도 결국 선명한 경계에 닿는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등기 서류, 묶음을 다시 꺼냈다. 책상 위에 펼쳤다. 인주, 도장, 볼펜, 노트. 줄을 그어놓고 단어를 나열했다. 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사용수익권, 거주권, 조건부증여, 사회복지재단 기부. 내 손글씨는 느렸지만 정확했다. 한 글자씩 눌러 썼다. 내 삶도 그렇게 눌러 쓴 문장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법무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늙은 여자가 법 얘기를 한다고 우습게 보지 않게 목소리를 단단히 만들었다. 건물 명의를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차분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증여, 매매, 신탁, 여러 방식이 있어요. 요즘은 유언대용 신탁으로 생전 설계도 많이 하시고요. 어르신이 거주권과 임대 수익을 평생 확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나는 메모했다. 평생 확보. 이 네 글자가 가슴에 닿아 따뜻해졌다. 그리고 법무사가 덧붙였다. 가족 간 갈등이 있으시면 제3자 수탁기관을 끼는 게 안전합니다. 제3자, 중간에 서줄 사람. 내 평생 내가 중간이었다. 남편과 세입자 사이, 아들과 세상 사이, 며느리와 집안 사이.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서주면 좋겠다. 나는 상담 예약을 잡았다. 설 당일 식당은 번쩍였다. 반짝이는 유리잔, 그림처럼 놓인 접시. 공기청정기 수치가 낮게 깜박였다. 며느리는 코끝이 시원한 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은 웃었다. 엄마, 여기 고기 맛있대. 손자는 젓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려 박자를 맞췄다. 나는 절로 웃었다. 아이들 웃음은 사람을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는다. 그러나 그 자리 바로 옆 엘리베이터의 철문이 스치는 소리 같은 기억도 기다렸다. 음식이 몇 가지 나왔을 때 며느리가
태블릿을 꺼냈다. 어머니, 지난번 말씀 나눈 거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세무사님이요. 이대로 가면 상속세가. 숫자가 화면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래프가 깔끔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며느리는 말끔한 손가락으로 그래프의 봉을 하나씩 짚었다. 친절했다. 정확했다.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어깨를 고정핀처럼 꽂았다. 어머니도 체면이 있잖아요. 나중에 냄새나는 문제로 세입자들 떠나면 곤란하죠. 관리 저희가 해드릴게요. 냄새. 또 냄새. 그 단어가 이 집안에서 너무 자주 쓰였다. 나는 젓가락을 반쯤 들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아들은 며느리 팔꿈치를 살짝 쳤다. 여보, 말이 좀. 며느리는 웃었다. 아니,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맛이 밋밋해서 좋았다. 말은 그때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나왔다. 그래. 그럼 내 결정을 말하마. 명의는 바꾼다. 잠깐 정적. 아이들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나는 손바닥을 뒤집어 멈춤을 알렸다. 다만 너희 생각대로는 아니다. 아들의 눈썹이 흔들렸다. 며느리의 미소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바꾼다. 수탁기관은 외부. 나는 평생 거주권과 임대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진다. 관리 주체는 수탁기관. 수익자는 손자 둘. 성년 될 때까지 변경 불가. 말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 묵은 먼지가 털렸다. 그리고 1층 국수집은 장기 임대료 동결. 그 집 국물 냄새는 우리 건물 살림살이다. 멈췄다.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냄새 얘기 그만하자. 나도 맡을 줄 안다. 사람 냄새, 돈 냄새, 욕심 냄새.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필요해. 나는 잘났다. 나는 내 평생을 필요로만 살아왔다. 누굴 위해, 뭘 위해, 늘 필요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이번엔 필요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겠다. 식당의 조명이 정수리 위로 곧게 떨어졌다. 며느리는 입술을 물었다. 잠깐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어머니, 오해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니라 결심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한 말, 내 귀가 틀리지 않았다. 말은 흔적이 남는다. 나는 그 흔적으로 내 길을 정한다. 손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포크로 젤리를 찔렀다. 젤리의 탄력이 포크를 튕겼다. 나는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 먹어라. 아이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결심을 부드럽게 감싸줬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화장실로 갔다. 아들은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엄마, 서운해. 서운. 그 말이 내 귀에서 오래 울렸다.
나는 아들의 손등을 눌렀다. 서운해도 엄마를 믿어라.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너를 지키는 거다. 욕심을 멀리해서 보게 해주는 게 지키는 방법일 때도 있다.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알았어. 근데 여보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새 공기를 만들고 싶었을 거다. 그 공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다만 내 집엔 오래된 공기도 있다. 그걸 없애지 말고 섞어야 한다. 그게 가정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끄덕임이 끝까지 내려앉지는 못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겨울밤의 냄새, 차가운 철과 젖은 아스팔트, 멀리 구운 고기의 기름 냄새. 나는 코를 들이켰다. 며느리는 코를 막았다. 아주 잠깐 둘의 손짓이 엇갈렸다. 그 엇갈림 사이로 내 평생의 장면들이 스쳤다. 새벽 시장, 남편의 웃음, 첫 세입자의 떨림, 첫 손자의 울음. 그리고 오늘 내 목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법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방문, 유언대용 신탁 진행, 수탁기관 외부, 수익자 윤재윤아, 1층 임대료 동결 조항 포함. 보냈다. 파란 체크가 떴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오전 법무사 사무실은 따뜻했다. 난방의 공기와 종이의 냄새가 섞였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펜을 잡았다. 법무사는 조항을 하나씩 읽었다. 나는 중간중간 멈춰 세입자들의 사정을 덧붙였다. 이 집은 냄새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인주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선명한 홍색 도장이 종이에 박혔다. 내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법무사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결정이 분명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예. 분명해야 할 때가 있지요. 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 자리의 냄새를 다시 맡아야지. 그리고 그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며느리에게도 언젠가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식은 빠르게 흘렀다. 법무사에서 나온 지 2시간 뒤 아들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벌써 그렇게 빨리? 빨리 할수록 흔들림이 적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저녁 내 거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다. 커튼 너머로 노을이 깔렸다. 며느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 입장에선 그렇겠지. 아니요,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입장에서요.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상의는 지난 몇 달 동안 충분히 했다. 너희 말도 들었다. 나는 내 말을 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었다. 말끝이 차가워졌다. 차가움은 나를 보호했다. 그러나 보호는 때로 벽이 된다. 며느리의 눈가에 서운함이 번졌다. 전 그냥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이미지도 관리도. 이미지.
나는 그 단어를 따라 중얼거렸다. 이미지 좋지. 그런데 사람은 이미지로만 살진 않는다. 사람은 냄새로도 산다. 냄새를 모욕으로 쓰면 이미지는 칼이 된다. 아들이 손을 들었다. 그만해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아들의 손을 바라봤다. 어릴 때 그 손은 내 손바닥만 했다. 지금은 내 손등보다 크다. 그런데 아직도 보호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잠시 침묵. 벽시계가 똑 하고 울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부로 수탁기관에 건물을 맡겼다. 나는 평생 거주하고 임대 수익 일부를 받는다. 너희는 지금 당장은 손댈 수 없다. 대신 손자들에게 길을 만들었다. 20살, 25, 30. 3번에 나눠서 수익권이 열린다. 공부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싶으면, 그때 자기 발로 서게 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집 운영은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운영은 수탁기관이 한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운영해라. 그게 더 어렵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무례했어요? 냄새 얘기 다들 하는 말이에요. 저는 관리 차원했어.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 기억나지? 방 안 공기가 순간 얇아졌다. 며느리는 눈을 깜박였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농담이었고.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50억짜리 건물 명의를 바꿔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응.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도 있었지. 작은 모욕들, 작은 무시들. 다만 내가 모른 척 넘어갔을 뿐. 마지막 장면은 늘 사소하다. 그런데 영화는 그 장면으로 끝난다. 아들이 일어섰다. 난 지금은 말 못하겠어. 그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다 말고 멈춰 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가 심장을 눌렀다. 나는 혼자 남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낮지만 날카롭게.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 들어와 냄새를 바꾸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머니, 냄새가 너무 강했어요. 제가 지워진다고 느꼈어요. 나는 멈췄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진심이 처음으로 내게 닿았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지워졌구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 장면이 바뀔 줄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문장 사이사이가 모래처럼 거칠었다. 가족 배신, 관계 파탄, 아이들 생각, 주변에서 뭐라 할지.
나는 화면을 끝까지 읽었다. 대답을 길게 쓰지 않았다. 알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정은 바꾸지 않는다. 점심 무렵 수탁기관 담당자가 전화를 했다. 규정상 통지 절차, 임대차 계약 재확인, 세입자 설명회 일정. 나는 일정표를 받았다. 오후엔 세입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설명했다. 1층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 한 그릇을 건넸다. 엄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 원장은 눈물을 훔쳤다. 선생님,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 빚 갚을게요. 4층 스튜디오 청년은 두 손을 깍지 껴 맞았다. 대표님 아니, 어머니. 그는 쑥스러워했다. 건물은 숨을 쉬었다. 계단은 내 발걸음에 박자를 맞췄다. 똑, 똑. 저녁이 되어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내일 잠깐 혼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라고 답했다. 그 다음 칸에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밤새 가다듬었다. 미안해와 고맙다와 부탁한다가 한 줄에 올라타 서로 자리를 다투었다. 나는 세 단어를 나란히 적었다가 지웠다. 대신 이렇게 남겼다. 내가 내 아들이라 다행이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는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강을 가로질러와 코끝을 찔렀다. 아들은 모자를 눌러 썼다. 엄마, 어제 여보가 심했지. 나도 좀 벅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벅참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으면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먼저 하게 되더라. 여보도 그랬겠지.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내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 지킬게. 근데 우리 사이 끊지 말자. 끊지 않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나는 와라라고 답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거실을 환기했다. 냄비 뚜껑을 열어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을 식혔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그 소리에 나는 오래 참아온 울음이 목 뒤에서 서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잠깐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왔다. 어서 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 냄새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를 2대 틀었거든. 밤은 길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며느리와 나는 마주 앉았다. 말수가 줄었다. 말 대신 손이 움직였다. 나는 차를 따랐다. 그녀는 컵 받침을 정리했다. 어머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사과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 제 입으로 나왔어요. 제가 저를 변명하느라 그 말의 무게를 피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맙다. 근데 명의는 정말 돌릴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자. 냄새와 향, 오래된 것과 새 것, 섞는 법을.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멀리 고가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연필심처럼 얇게 빛났다. 그 빛이 이어져 선을 만들었다. 선은 길이 되고 길은 방향이 된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무너지던 내 심장은 다시 박동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나는 속삭였다. 명의를 바꿨다. 하지만 더 크게 바꿔야 할 건 말의 방식이다. 내 입이 우리 집의 냄새가 이 집의 말을 이끌 것이다. 천천히, 정확히, 사람답게. 한 달은 길고도 짧았다. 서류의 잉크가 마르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마음에 잉크가 마르는 데는 계절이 필요했다. 나는 내 냄새를 조금 낮추기로 했다. 며느리는 자기 향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 낮춘다는 건 포기와 달랐다. 서로의 넓이를 재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틀 뒤 2층 네일샵. 아세톤 향이 공기를 지배했다. 며느리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초음파 가습기가 분무를 내뿜었다. 사장은 반짝이는 샘플팁을 보여주며 웃었다. 요즘은 향 없는 베이스도 있어요. 임산부 손님들 좋아하시고. 며느리가 물었다. 사장님, 손님들 반응 어때요? 향 약한 날은 오래 앉아 계시죠. 근데 또 약하면 샵 냄새가 안 나서 시술 느낌이 별로라는 분도 있고. 참, 중간이 어려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도 그렇지. 중간이 제일 어렵지. 며느리는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적었다. 브랜드 향을 정하되 농도와 시간, 환기 루틴을 표준화. 그녀의 말이 업무 모드로 흐를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말했다. 우리 건물도 향 루틴을 만들자. 강약 조절, 시간대, 층별 성격에 맞춰.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진짜다. 내가 설계해라. 단, 사람 냄새를 덮지는 말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이제 확신의 초입처럼 보였다. 3층 학원에서는 분홍 칠판 앞에 서 있던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다 우리를 보자 얼굴을 폈다. 선생님, 요즘 등록이 다시 조금씩 늘어요. 향 때문인지, 소문 때문인지. 소문? 내가 물었다. 여기 건물 사모님이 세입자들을 지킨다고, 임대료 안정적으로 가고, 관리도 잘 된다고. 엄마들이 그런 소문에 약해요. 안정이 향기니까. 나는 며느리를 흘깃봤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얇고 견고한 미소.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4층 스튜디오에서 청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명 열이 공기를 데웠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케이블을 피해 걸으며 말했다. 팬과 열을 관리를 잘하면
향도 덜 돌아요. 라이브 시작 전에 3분 환기, 끝나고 7분 환기. 청년이 고개를 까딱했다. 대표님, 체크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지킬게요. 그가 대표님이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등줄기가 고다졌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들으며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다는 걸 나는 그날 저녁 그녀가 건넨 메시지로 알게 됐다. 오늘 대표님이란 말 듣고 기뻐했어요. 어머니 앞이라 내색 못했지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다. 기뻐하는 내 냄새 나도 맡았다. 우리는 저녁마다 작은 공부를 했다.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3개를 놓고 디퓨저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라벤더, 베르가못, 시더우드. 향을 맡고 한 줄씩 적었다. 라벤더 길게 남는다. 피로를 덮는다. 베르가못 첫인상 좋다. 금방 사라진다. 시더우드 무게중심. 향은 맑았네. 내가 중얼거렸다. 첫말, 중간말, 마지막 말. 며느리가 웃었다. 그래서 대본이 필요한가 봐요.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하니까. 그녀가 웃을 때 나는 그녀를 내가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향수가 뒤엉킨 식장. 나는 그때도 그녀의 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다. 내 향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 오만하게 믿기도 했다. 그 오만이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그걸 인정했다. 인정은 자존을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장을 보자고 했다. 김치 재료 같이 고를래요? 우리는 마트 야채 코너에 서서 배추를 만지고 무의 무게를 재고 파의 뿌리를 살폈다. 며느리가 조심조심 손끝으로 배추를 눌렀다. 딱딱한 게 좋은 거죠. 밑동은 무거워야 물이 많지. 고춧가루는 어머니가 쓰시는 나는 한 포대를 들어 올렸다. 이거다. 볶은 멸치 향처럼 고소하고 싸구려처럼 톡 쏘지 않는. 우리는 장바구니를 밀었다. 그녀의 보폭이 내 보폭에 맞춰 살짝 느려졌다. 나는 내 속도를 반복, 더 빠르게 했다. 중간을 만든 건 발끝이었다. 김치날, 부엌은 전쟁터였다. 빨간 양념이 사방에 점처럼 튀었다. 며느리의 손등에 빨간 점이 앉았다. 그녀가 웃었다. 오늘은 냄새 얘기 안 할래요. 그래. 대신 맞이 얘기하자. 우리는 배추 속을 벌리고 양념을 넣었다. 그녀가 한 톨 한 톨 신중히 퍼담을 때 내 젊은 날의 한숨이 이상하게도 위로받았다. 누가 내 고단함을 보듬어 준 건 아니었다. 그저 누가 내 일을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반복이 나를 살렸다. 잠깐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그날 엘리베이터. 응. 내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를 냄새로 규정하면 내가 우위에 서는 느낌이 들어요. 안전해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더 불안했어요. 여기에 내가 들어와 살 자리가 있는지, 어머니 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진 않을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고춧가루 향이 배 깊숙이 들어왔다. 나도 그랬다. 너 들어오고 내 이름이 집 안에서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지. 그래서 더 크게 끓였고, 더 진하게 절였고, 더 오래 남게 만들었어. 내 냄새를.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움직였다. 손의 움직임이 말을 대신했다. 손등의 빨간 점들이 우리의 합의문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유서처럼 오래된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찢었다. 그리고 적었다. 양의 서량지의 쇼. 양을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글. 내일 며느리에게 읽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먼저 왔다. 어머니, 우리 건물 이름 바꿔볼까요? 이름, 향담쌍단 빌딩. 향기로 대화한다는 뜻. 나는 말없이 웃었다. 혀끝에서 달큰한 맛이 났다. 김치 속 마늘의 잔향일까? 그녀의 제안이 준 설렘일까? 어쩌면 둘 다였다. 좋다. 그러나 간판은 오래된 글씨체로 가자. 기억은 그대로 둔 채 대화만 새로 배우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향이었다. 과하지 않았고 오래 갔다. 간판 교체식 날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간판 천을 살짝 들었다 놨다. 향담쌍담. 검은 먹 같은 글씨가 햇빛에 번쩍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1층 사장은 국물 대신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3층 원장은 아이들과 손가락 하트 사진을 찍었다. 4층 청년들은 드론을 띄웠다. 드론이 하늘에서 향담을 훑었다. 화면을 보던 며느리가 내 팔을 툭 쳤다. 어머니, 예뻐요. 예쁘다. 오래 갈 거다. 그때였다.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다가왔다. 목소리가 컸다. 여기 냄새 민원 들어왔어요. 음식 냄새가 골목으로 다 새어나온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장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민원 접수 번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여기. 어젯밤. 익명. 나는 사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우리가 설명한다. 근데 사장이 더듬거리자 내가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우리는 민원 담당자와 건물 뒤편 102구 앞으로 이동했다. 바람의 결이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환기 시간, 필터 교체일, 102구 방향. 하나씩 보여줬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원칙대로 하신 건 맞네요. 다만 요즘 민원이 예민해서. 그래서 저희가 향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점심 피크 타임에만 사골향이 강하게 돌고 그 외 시간에는 중성화. 디퓨저는 공용부에서만 20분 단위. 환기는 사선 순환. 조리 시간 외에는 102구 댐퍼를 닫고. 담당자는 몇 가지를 더 물었다. 며느리는 막힘없이 답했다.
나는 옆에서 사장을 감쌌다. 사장 손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좋습니다. 개선 권고로 마무리할게요. 기록만 남기겠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섰다. 사장이 울컥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어르신 사모님아니, 두 분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우리 집 국물은 동네의 재산이다. 지키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켜요. 방법도, 말도, 냄새도. 행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양복 재킷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 내 와이프가 더. 아들은 옆에 그녀를 보았다. 그들의 눈이 잠깐 닿았다. 부부의 눈빛은 길다란 실 같다. 잡아당기면 멀어질 때도 있지만 적당히 느슨하면 오래 간다. 아들이 망설이다가 내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하얀 종이에 깨끗한 글씨. 향담 어린이 책 모임 운영한. 엄마, 3층 학원 옆 빈 공간. 우리가 월 1회 아이들 책 모임 하려고. 윤재, 윤하도 같이. 여보가 기획했어. 냄새 말고 향 기억 만들자고.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끌어안았다. 해라. 대신 간식은 1층 국수집에서. 웃음이 퍼졌다. 웃음도 향이다. 금방 사라지지만 남는다. 일주일 뒤, 첫 책 모임 날. 작은 방에 아이들이 앉았다. 바닥은 푹신했고 공기는 맑았다. 며느리가 낮고 느리게 책을 읽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뒤로 누군가 다가왔다. 맞다. 그 이웃 엄마.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와 함께 서 있던 그 엄마였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코를 막아서. 나는 고개를 저어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사는데 냄새가 없으면 그건 병원이지. 그녀가 웃었다. 근데 이곳은 향이 좋네요. 고맙소. 그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다. 방 안에 아이들의 숨 냄새가 한껏 차올랐다. 나는 등을 펴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빛이 내 발끝을 따라왔다. 그날 밤 수탁기관에서 정기 점검 보고서가 도착했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임대료 동결 조항 준수, 층별 환기 준수,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마지막 줄. 수익 배분 윤재윤아, 교육 목적 사용 내역 확인.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다. 강 위로 안개가 얇게 깔렸다. 멀리 고가도로의 불빛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였다. 나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다. 3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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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결심 하나를 바꿨다. 나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평생 거주권은 그대로. 임대 수익 배분에서 5%는 향담 모금함으로 돌릴게.
동네 아이들 책, 세입자 긴급자금, 네일샵 안전장비, 스튜디오 청년들 장비 렌탈. 운영은 내가 맡아. 단, 공개 회계.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 제가 맡을게요. 매달 보고 드릴게요. 약속.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약속은 냄새가 없다. 그러나 지켜지면 향기가 된다. 그 향이 집을 채운다. 봄이 왔다. 골목에 목련이 피었다. 1층 국수집 앞에 작은 화분이 놓였다. 라벨엔 며느리의 글씨가 있었다. 향담 화분 1호 국물 시키기. 옆 농담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은 나를 늘 젊게 만든다. 며느리와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건물 계단을 함께 걸었다. 1층부터 5층까지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계단참에서 멈춰 창을 열었다. 그때마다 서로의 말도 조금씩 열렸다. 그녀는 회사 일을 이야기했고 나는 오래된 세입자들의 사연을 들려줬다. 두 이야기가 겹쳤다. 겹치면 문장이 된다. 우리의 문장이 늘었다. 어느 토요일 5층 앞에 다다랐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언젠가, 정말 먼 언젠가 제가 어머니 냄새를 그리워할 날이 올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올 거다. 냄새는 기억의 집이다. 내가 언제 외로우면 내 김치 냄새나 사골 냄새나 겨울 햇살 냄새 중 하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간다. 그녀가 웃다가 눈시울을 훔쳤다. 그때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있지. 나는 문을 열어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새 김치 한 포기를 꺼냈다. 적당히 익은 맛. 우리는 작은 접시에 나눴다. 며느리가 한 입 먹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이 맛. 이 냄새.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고요하게 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삶의 고단함이 그 종소리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부드럽게 방을 채웠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잊지 않고 천천히 읽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인생 극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